매주 화요일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입니다. MTN증권부 유일한 부장과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전래훈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도 임지훈의 목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또 아프지만 또 방송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참 궤도암 걸린다는 감기를 여름에. 그 말을 제가 하려다가 안 했는데 네. 네, 직접 해주시네요. 친절하십니다. 네. 다음 주에 전래훈 연구원께서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더 알차게 준비를 했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전래훈 연구원은 휴가도 글로벌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예. 그냥 국내에서 조용히. 휴가는 내수. 그렇습니다. 내수 내수 진작을 해야죠. 내수. 예. 내수 경기를 위해서. 네, 아주 이번 주에는 어떤 ETF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나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ETF 전도사세요? 진짜.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인도 증시 관련된 ETF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가 안 되는 지금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런 증시들이 지금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인도 ETF가 이미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참 똑똑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어떤 분들은 영리하기도 하고 영악스럽기도 하고 막 발빠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정작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 상품 네. 이런 데에는 좀처럼 이렇게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참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인도의 총리가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모디 네. 총리. 그러면서 맞습니다. 조금 이제 뭐 인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린 것 같은데 네. 좀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경제나 정책적인 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나렌드라 모디 총리라고 하는 인도의 새로운 총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됐고요. 네. 이게 사실 총리가 하나 바뀐 게 이렇게 큰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인도는 지난 30년 동안 단일 정부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항상 분산이 돼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카스트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저해 요소들이 많았는데 최초에 이번에 사실 좀 우리나라로 빗대기에는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에 그때 당선이 될 때쯤에 이제 경제가 좀 어려웠었고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대감으로 사실 대통령 당선이 됐다고 보는데 그때 상황과 마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모디 총리가 다른 지역에서 그 주지사를 할 적에 그 지역의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증시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짐 오닐을 비롯해가지고 뭐 전 세계 유명 전문가들이 네. 인도 증시에 대한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난 한 달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 골드만삭스 운용 회장인 짐 오닐이 인도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와 인도네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디 총리가 30년 만에 단독 정부 구성을 했고 그런 걸 토대로 제2의 이제 원자재 수요가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경제 개혁적인 게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힘이 경제 쪽으로 쏠릴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인도가 사실 그 원자재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나라인데, 그래서 제2의 원자재 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중국도 제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도 제칠 수 있다요. 네. 네. 하긴 인구가 세계 2위잖아요. 그렇습니다. 12억이라 그러던데. 맞습니다. 네. 중국을 제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약간 성장이 둔화된 틈을 타서 네. 인도가 이제 성장률을 막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도 증시라든가 경제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많은 반면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정책 당국자들 또 정치인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증시 재미없잖아요. 네, 너무 재밌죠. 너무 지루하고. 근데 인도 증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총리 한 명 바뀌자마자 저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일 하면은 이 양반이 브릭스 네, 청취하신 분 맞습니다. 말 만든 사람이죠. 네. 네, 브릭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도 증시가 이렇게 기대감을 받는 게 여태까지 그 인도의 어떤 국민성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 중국에는 만만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네. 늘 빠를 거 없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인도도 그렇잖아요. 네. 왜 길거리를 여행을 가보면 이렇게 소가 길을 막고 있으면 자동차들이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지나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게 인도의 어떤 성향이었는데 이 총리는 그런 걸 하나로 다 모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디노믹스라는 그런 네. 용어가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모디노믹스. 모디노믹스는 뭔가? 공부해야 아베노믹스는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 모디노믹스는 뭔지 좀 모디노믹스. 설명 좀 예, 부탁드릴게요.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작년에 엔화 양적완화를 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어떤 새로운 경제 용어가 창시가 됐었고 네. 이번 모디노믹스 역시 모디 총리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쳐진 모디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흡사하고요. 일단 정부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자유시장 경제 쪽을 지지를 해서 더 강한 이제 시장 경제를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경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외국인 투자에 이렇게 적극적이라고 그러대요. 이 모디 총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측에도 조금 수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분석이 나오는 드디어 리포트를 봤어요. 네, 네. 인도 제철소가 드디어 이제 지어지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쌍용차에 일본의 인도의 마인드라. 마인드라 네. 마인드라 그룹에서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는 역으로 받을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총리가 예전에 뭐 구자라트라고 하는 그 시에서 주지사를 할 때도 그때 경제 성장률이 14% 이상을 올려놨었습니다. 네. 그때 인도 성장률이 7%였거든요. 그 주지사가 거의 2배 이상을 올려놨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네. 거의 2배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인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막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 강 건너 뭐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도 어떻게 투자하지? 뭐 인도가 사실 올라가는 것도 잘 몰랐지만 그렇죠. 인도 그럼 올라가는 걸 알았으니까 투자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제가 여태까지 해외 주식을 소개해드리니까 당연히 인도도 개별 주식을 내가 그러면 살 수 있겠네 생각하시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네.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그 주식을 받아주고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투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뭐 향후에 오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가능한 투자 대안은 바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글로벌 ETF에 네.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ETF가 한 12개라고 들었는데 네. 뭐 대략 어떤 ETF들이 상장돼 있는지 한번 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ETF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래서 궁금해요, 사실은. 네, 네. 사실 인도 관련된 ETF가 대략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인덱스를 추종한 ETF가 사실상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하는 이게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세배 레버리지 ETF도 역시 예, 상장이 돼 있습니다. 세 번. 네. 유 반장님 표정이 확 밝아지십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니 귀가 번쩍.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위에 있는 INXX 같은 경우는 인도의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오른쪽 끝에 나와 있지만 배당률이 8%가 넘습니다. 배당 네, 수익률이요. 역시나 인프라 투자하는 쪽이라 그런지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559억 원 네.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일평균 거래량은 15만 주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IMP라든가 뭐 SCIN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INDL이 역시 그 미국의 세배 레버리지에 특화되어 있는 디렉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도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1개월 수익률이 64%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인도 레버리지. 증시, 인도 증시가 20%가 올랐으니까 세 배. 거의 3배가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걸 투자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셨고 네.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운용사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스타일리시하게 네. ETF 전문 운용사 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 작잖아요. 네. 저런 거 그냥 아도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네.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작네요, 상당히 그렇죠. 규모가. 예, 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틈새 시장이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도 국내에서도 그 인도라든가 이런 레버리지 투배 파생 네. ETF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다양한 ETF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5개 정도가 있고 사실 이제 ETF 소개하기 전에 잠깐 궁금한 게 네. 작년 5월인가요? 네. 그때 인도에서 뭐 외환 보유액이 그렇습니다. 적다,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뭐 외환 위기가 나온다 막 이랬었거든요. 네. 불과 1년 전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 5월 달에 네. 그 테이퍼링 버냉키 회장이 그러니까요. 있었을 때 흔히 말하는 프레질 뭐. 5라 그래서 네. 인도, 뭐 터키, 브라질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5개 국가들이 정말 심하게 하락했었어요. 네. 인도네시아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그때 루피아 가치가 막 갑자기 막 네. 정말 폭락했고. 폭락하고 급등락이 있으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최근에 총선이 그 기폭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정말 사실 이렇게 주식도 이렇게 오르면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나요? 어때요? 지금 아까 그 짐 오닐이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이제는 이제 모디 총리를 더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인도의 국립은행 총재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오. 왜냐면은 최근까지 인도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7에서 8% 이상 네.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경제를 좋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는 네.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결이나 인하를 할 시에는 네. 증시가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올라갈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선거 모멘텀이 좀 빠지면서 네. 하반기에 인도 증시가 조금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뭐 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다는 네. 거 충분히 투자자분들은 맞습니다. 네. 알아두셨으면 그렇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예. 몇 개 하나씩 한번 들어볼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ETF 한 2개에서 3개 정도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ETF는 이제 파워쉐어스 인디아 포트폴리오 네. ETF. 흔히 말하는 티커로 이제 PIN이라고 합니다. PIN이라고 하고요. 이걸 제일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 830만 주 정도 되고 네.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나 뭐 오일, 내추럴 가스 그리고 세 번째 인포시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시스코 같은 회사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기업 내 인터넷 인프라망 같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도 전부 사실 인프라스트럭처와 거의 기업에 비슷합니다. 네,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를 보시면 에너지 쪽이 가장 많고 역시나 IT 그리고 뭐 머터리얼, 파이낸셜 그리고 컨슈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헬스케어라든가 텔레콤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다양한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걸 볼까요? 예,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티커 SCIF라고 하는 이거는 스몰캡 ETF입니다. 아, 스몰캡. 예, 스몰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요거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원 정도 되고 평균 거래량이 한 34만 주 정도. 네. 그리고 사실 인도 그 증시보다 스몰캡 쪽이 좀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관련된 쪽도 이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고요. 네.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도 사실상 대부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네. IT 쪽 비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로 인도 인프라 ETF 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인프라 세 번째. ETF. 예, 네. 세 번째 사실 이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인도 말 그대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고요. 인프라가 잘 안 깔려 있는데.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인프라를 깐다 이거. 그렇죠. 네, 이제부터 모디 총리가. 열심히. 네, 그래서 보시면 네. 뭐 여기 NMDC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타파워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타타모터스, 네, 전력, 타타 스틸 네. 다가 타타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보시면 뭐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도 인도 상장돼 있는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ETF의 장점은 분배금 수익률이 8% 정도 나온다. 다른 ETF와 다르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